안녕하세요. 저는 진로 발표대회에 참가한 11학년 다운반 오윤서입니다. 1년간 진로 수업을 하면서 꿈을 찾고 꿈이 구체화된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 뜻깊고 감사한 마음으로 이번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진로 발표는 1년간의 진로 수업을 바탕으로 저의 진로 탐색부터 진로가 구체화되는 과정, 저의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담았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 프로젝트입니다. 작년 2학기에 전학 와서 당시에 관심 있는 문화예술계에 대해 파악하여 만든 영상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피드백을 받았었는데요. 올해는 그 문화예술계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시작으로 예술회사를 세우는 프로젝트를 기획했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꿈을 꾸고 취미를 찾으시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미래를 고민하고 부딪히며 자신을 알아가고 나아가고 싶어하는 주변 친구들과 선배들을 보며 사람들이 우리 작품들을 통해 위로, 공감, 힘을 얻는 것 같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아 세상이 아름답고 재미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느낄 수 있도록 자신을 더 사랑하고 각자의 꿈을 위해 자신만의 방식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기획 의도를 가졌었습니다. 이 회사를 통해 이루고 싶은 3가지 목표가 있었는데요. 사람들에게 감동과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내가 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 나아가고 싶다는 것. 또 마지막으로는 한국의 문화를 세계에 알려서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사람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미술 전공이지만 현재 글도 쓰고 연극 무대에도 서보는 등 다른 분야들에도 관심이 많아서 훗날에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하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보다 더 다양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위해서 회사의 프런트 오피스 부서를 미술, 음악, 글, 연기 이렇게 대표적인 4가지 부서로 분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이나 엔터계의 선두주자 SM과 같은 기업들의 홈페이지와 서울시 일자리 포털 같은 사이트에 방문해 보기도 하고 인터넷 서치 등을 통해 창업 및 회사 운영의 과정과 체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고 해야 하는 것들도 많고 또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회사들이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또 내부적으로도 엄청 단단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덕분에 더 진지하고 깊게 내가 정말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지 나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던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과정 중에 친구들과 선생님께 피드백을 받아 이를 통해 프로젝트를 점검해보며 객관적으로 보려는 노력도 수시로 하였고요. 만족스러운 발표를 마친 뒤에 친구들로부터 호응도 얻고 또 저의 가능성을 확인하면서 자신감과 자존감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워낙에 이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 모두 저에게 정말 인상 깊었고 또 정말 나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진지하게 열심히 임했었기에 이것이 평소 저의 학습에도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큰일을 하려면 내가 많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개인적으로 독서량을 정말 많이 늘렸고 왜 리더인가, 미래인재, 기업가 정신의 답이 있다 등의 책도 찾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스스로에게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낀 변화는 독서의 분야와 책 장르를 다양하게 넓혔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흥미를 기준으로 독서 편식을 했었는데 진로 수업을 기점으로 내가 이걸 왜 읽어야 하지? 라는 질문이 해결되면서 다른 분야 도서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던 것 같습니다. 시험기간 플래닝은 저의 성격과 스타일에 맞게 전체적으로는 크게 한 달, 세부적으로는 일주일씩 계획을 세워놓고 완료하면 노란색, 못하면 보라색을 칠해서 진행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학과 멘토링 때는 현대미술, 아티스트 기획, 마케팅 전문가, 언론 홍보, 경영학과 수업을 들으면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생생하게 관련 학과와 또 직업을 자세히 알게 되었었는데요. 이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영어를 중시한다는 점을 발견하고는 영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경영학과였습니다. 학과의 자세한 소개 다음으로 이어지는 추가적인 멘토님의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과도한 대기업 의존, 일자리 부족 등의 현재 한국의 문제점과 국가의 창업 교육 및 지원, 또 벤처 중소기업 전문가 육성 등의 지원들이 점점 도입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진로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를 현실로 이뤄보자라는 생각이 더욱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경영도 꼭 배우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또 국가나 여러 단체들에서 지원하는 여러 프로그램들을 슬기롭게 적극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멘토링 데이 때 창의성의 발견이라는 수업을 듣고 미래 인재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창의의 중요성과 필요성, 또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방법 등을 배우고는 평소 어떤 영화를 보거나 또 어떤 음악을 듣거나 어떠한 장소에 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짧은 블로그 글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의문들이 생기면 그에 대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 음악을 듣고 어떤 느낌이었고 또 어떤 상상을 했는지 이렇게 관찰력과 상상력을 길렀죠. 중간에 중요한 변화 또한 있었습니다. 평소 봉사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관심이 많은 제가 예배 시간에 지구 반대편 아프리카 아이들과 또 가깝고도 먼 나라 북한에서 넘어온 탈북자분들의 얘기를 듣고는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마음이 많이 가고 그들을 정말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던 도중 또다시 그 회사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미술부서에서 미술교육과 미술치료를 통해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회사가 사회와 개인들에게 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탐구 보고서를 기회 삼아서 미술 교육에 대해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국어, 사회문화, 영어와 같이 각종 교과목 시간에 보고서 제출 과제들도 기회 삼아서 미술 교육과 치료에 대해서 탐구 및 연구해 보기도 하고요. 이후에는 미술 시간에 CIP 디자인을 직접 해보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회사의 로고, 캐릭터, 건물, 전용 색상 등을 제작해보는 그런 아이덴티티 디자인 수업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진로 프로젝트 때 계획했었던 회사를 가지고 심화적으로 이어나가서 이렇게 제작해서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고 말이죠. 지난 1년간의 진로 수업을 통해서 나 자신을 알아갔고 또 막연했던 꿈이 방향을 잡고 구체화되어 갔습니다. 앞으로 꿈이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움도 분명 있겠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난 1년간 얻었던 교훈인 모든 것들이 미래에 다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노력하고 도전하고 기도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